네, 녹화가 시작되는 멘트가 나왔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일단 이미 안내는 했지만 이모둠이 발제를 하고요. 발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모둠 발표를 통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점을 복습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산모둠이 발제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같이 보면서 산모둠의 발표를 들어보면서 이 친구들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교과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사모둠이 발표를 하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를 정리하고 이렇게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계획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선생님이 정리를 하고 넘어가려고 좀 봤어요. 여기 한번 보세요. 화면 보시면 일단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화성 유인 탐사를 향해라는 이 글은요. 주제가 2030년대 화성 유인 비행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이것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글을 쓴 사람은 화성 유인 비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이게 주제죠.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글을 쓰다 보니까 먼저 그러면 화성에 사람을 로켓에 태워서 보내려면 뭐가 문제인 걸까? 왜 지금은 이걸 하지 못하는 걸까?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바로 과제가 되는 거죠. 과제. 그래서 과제를 먼저 제시를 해요. 과제가 바로 뭐냐? 화물 무게다. 470톤이나 되는 화물을 싣고 화성을 가야 되는데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밑에 내려와서 보시면 화성에 가려면 연비가 높은 엔진이 필요해요. 이거 다 소제목인 거 아시죠? 소제목이에요. 화성에 가려면 연비가 높은 엔진이 필요하대요. 그러면서 전기적인 추진 방식을 이야기했거든요. 기억나요? 네. 기억나요? 네. 얘들아 대답을 해줘야지 선생님 알지. 그래서 전기적인 추진 방식이 결국은 뭐냐면 무게를 줄이는 거였어요. 전기적인 추진 방식을 사용하면 연비가 높아진다고 그랬잖아요. 연비가 높아지기 때문에 연료를 조금만 실어도 더 많은 걸 실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료가 줄어든다, 즉 화물 무게가 줄어든다잖아요. 결국 이거랑 이 과제랑 연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편도 8개월, 왕복 18개월이나 되는 긴 여행이다.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결국 이것도 뭐랑 관련된 거냐면 화물 무게하고 관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방법에 따라서 호만 전이 궤도를 사용하는데 가고 올 때 호만 전이 궤도를 둘 다 사용하냐 아니면 둘 중에 한 번만 호만 전이 궤도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른 방법으로 돌아오느냐 이거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 결국 이것도 뭐냐면 무게하고 관련이 됐던 거죠. 그래서 호만 전이 궤도를 사용해서 가면은 거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연료를 조금만 실어도 된다 이 얘기잖아요. 그런데 한 번은 호만 전이 궤도를 사용하고 또 한 번은 다른 길로 돌아서 지구를 돌아오면은 화성에 장기간 한 500일 정도였잖아요. 그 기간 동안 우주인이 머물면서 식품, 산소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럼 또 이것도 무게가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각각 어떤 방법을 사용하느냐는 장단점이 있다. 이런 얘기까지 지난 시간에 한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모둠은 어떻게 접근을 해서 모둠 친구들끼리 이야기를 나눴는지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이모둠 발제지요. 자, 발표자 가은이 이야기 좀 시작해 주세요. 어떤 이야기를 나눴나요? 편도 8개월, 왕복 18개월이나 되는 긴 여행은 우주선이 궤도를 떠나 화성으로 향했을 때 겪을 시간과 연료 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만 전이 궤도를 이용하면 연료가 가장 적게 든다라는 문장이 저희가 가장 처음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분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화학 로켓으로 지구에서 화성으로 갈 때 호만 전이 궤도를 이용한다는 것은 가장 연료가 적게 드는 방법으로 그렇지. 그 사실이 저희가 맡은 부분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네. 저희가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분은 호만 전이 궤도의 사용 방법과 그 장단점입니다. 그게 2번인가요? 지금 말하는 게 2번이에요? 아니요, 1번에 써져 있어요. 아, 그래. 1번 관련된 내용이에요? 네. 네.
후만 전이 궤도의 사용법은 총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왕복 모두 후만 전이 궤도를 지나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가는 길에만 후만 전이 궤도를 지나는 방법입니다. 화성 유인 탐사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연료 절약인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 생기는 장단점들이 있는데요. 전자의 경우에는 화성에 도착한 후 후만 전이 궤도로 돌아갈 수 있는 지구와 화성의 위치 관계가 될 때까지 장시간의 임무 수행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화성 체제 기간이 짧은데도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다는 것입니다. 각각의 장단점을 봐야지만 현재 상황에 어떤 방법이 더 적절한지와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더욱 효율적인 탐사를 할 수 있을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후만 전이 궤도의 장단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잠깐. 지금 가은이가 발표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지난 시간에 뭘 배웠는지 복습을 잠깐 하면서 이 내용을 언급을 했어요. 그 점을 가은이도 잘 짚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들으면서요, 생각을 하세요. 내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하고 필기도 했는데 그 내용들이 잘 정리가 됐고 이모드에서도 그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그냥 멍 때리고 앉아있지 말고 생각하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으로 넘어가면 되죠? 네. 네. 의견 차이가 있었던 부분은 후만 전이 궤도를 이용하여 화성으로 갈 때 모든 원 중 일부는 연료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후만 전이 궤도를 왕복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고 나머지 모든 원은 시간도 단축하며 연료도 조금 절약할 수 있는 한 가지 길에서만 후만 전이 궤도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습니다. 이게 책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긴 했지만 모든 분들끼리 이야기 나눌 때도 이제 의견이 좀 갈라진 부분이네요. 난 누구랑 얘기해? 가은아. 네. 그래. 그 다음에 글을 읽으면 알 수 있듯이 저희는 화성 유인 탐사나 우주 궤도에 대한 기본적인 사전 지식이 없기 때문에 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15페이지 그림 3번이 그랬습니다. 15페이지 그림 3번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이거 여러분들끼리 모든 활동할 때는 이해가 안 됐을 수 있는데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이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했거든요. 잠시만요. 지금 보면은 이 그림이죠. 그림 3번. 네. 이해가 안 됐다니까 다시 한번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이게 지금 왕복 모두 후만 전이 궤도를 지나는 방법이에요. 왕복 모두. 그래서 보면은 일단 지구죠. 여기서 이제 가는 걸 거 아니에요. 지구에서 여기 화성이잖아요. 화성을 향해서 가는데 이때는 후만 전이 궤도를 이용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자, 화성에서 다시 지구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럴 때도 뭘 사용해요? 주황색도 후만 전이 궤도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 3은요. 왕복 모두 후만 전이 궤도를 사용하는데 자, 보세요. 지구에서 화성으로 갈 때랑 화성에서 지구로 갈 때 길이가 어때요? 똑같아요. 그렇죠. 비슷하죠. 뭐 똑같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비슷해요. 아마 거의 같을 거예요. 이거 뭐냐면 그만큼 가장 짧은 거리라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이거 보면은 이것도 단점이 있었어요. 후만 전이 궤도를 왕복으로 사용하는 거는 길이는 짧아지기 때문에 둘 다 연료는 조금밖에 안 들지만 문제는 뭐예요? 화성에 오랫동안 머물러야 되죠. 그러면 연료는 조금 들지만 뭐를 실어 가야 돼요? 화성에서 오랫동안 뭐 식료품, 그치, 음료, 물, 그다음에 산소, 여러 가지 기구들 이런 것들이 실리기 때문에 그만큼의 무게가 또 많아진다는 거죠. 이게 바로 단점이었었잖아요. 교과서에서 이야기했던. 그다음에 두 번째 그림은 뭐 궁금하다고 얘기하진 않았지만 이것도 궁금했을 것 같은데 이건 궁금하지 않았나? 이거 보면은 가는 길만 후만 전이 궤도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구에서 화성으로 갈 때는 노란색이고 후만 전이 궤도죠. 어때요? 아까 우리가 봤던 길이랑 비슷하죠? 근데 문제는 이게 궤도가 후만 전이 궤도가 지구에서 출발할 때는 궤도가 만들어졌어. 지금 로켓 출발 이러면 되는데 화성에서 지구로 돌아올 때도 이 후만 전이 궤도가 만들어지는 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다렸다가 오다 보니까 화성에서 오랫동안 기다리는 거였거든요. 그림 3은요. 그림 4는 그 시간을 줄이고 화성에서 머무르는 궤도가 만들어지는 시간을 줄이고 바로 지구로 돌아올게요. 그럼 보세요. 주황색 선이죠. 이거는 후만 전이 궤도가 아니에요. 어때요? 노란색 선이랑 주황색 선이랑 비교하면 길이의 차이가 있죠. 훨씬 더 길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가 많이 들어요? 연료가 많이 든다는 얘기죠. 화성에서 머물면서 거기서 사용되는 산소, 뭐 물, 음식 이런 것들은 조금 실어도 되지만 대신 돌아오는 길이 길어지기 때문에 연료를 더 많이 쓸 수밖에 없고 그렇다 보니까 연료를 많이 실어야 되겠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때요? 그 전보다 이해가 좀 더 잘 되나요? 네.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 하던 거 이거 3번까지 이야기 다 끝난 건가요? 네. 네, 잘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얘들아 우리 이제 산모듬 이야기를 좀 들어볼게요. 산모듬은 친구들 여기 있나요? 아무도 대답이 없어. 산모듬 누구예요? 김아름, 배소연, 네. 최서연, 권윤지, 임규희 여기까지 네. 산모듬이에요. 네. 산모듬 보니까 발표자가 누구냐면 기록자는 규희였고 발표자는 최서연 학생. 있어요 없어요? 최서연 학생이 없으면 안 되지 발표자인데? 오늘 안 왔어요 얘? 봅시다. 아 이런 무책임한 친구가 다 있나. 아, 발표자가 없으면 발표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너네 여기 산모됨 친구들 뭐 저기 최서연한테 이야기 들은 거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아니요. 이러면 안 되지. 혹시 발표를 대신 할 수 있는 친구 있어요? 산모됨 친구 중에? 없으면 선생님 바로 하고. 바로 할까요 그냥? 아니 바로 얘들아 너네 선생님이 이거 너네끼리 모둠 활동 시키고 발표자 기록자 이런 거 왜 하라고 그러는지 몰라요? 선생님이 혼자 하는 것보다 너네들이 한 번 더 글을 읽기 때문에 선생님이 설명하는 걸 이해를 더 잘할 수도 있지만 플러스 이걸 해야지 내가 너네들한테 뭘 하나라도 써줄 거 아니에요. 지금 가뜩이나 온라인 수업하면서 써줄 게 없어가지고 힘든데 너네 생기부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라도 뭐 한 줄이라도 더 써주려고 지금 하는 건데 이렇게 날려버리면 너무 아깝지 않아요? 이게 뭐라고? 별로 어렵지도 않은 건데. 지금 오늘 산모듬은 지금 발표자가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생님한테 따로 연락도 없었거든요. 이런 친구는 지금 어쨌든 내가 수업 끝나고 통화를 하겠지만 이러면 안 돼요. 알겠어요? 네. 아모듬, 모듬, 음모듬, 윤모듬, 칠모듬 친구들 명심하세요. 이러면 안 되지. 이게 뭐야. 그래서 이렇게 한 번이라도 너네들이 수업에 참여를 하면서 우리가 수업도 같이 만들어가는 거고 그러고 나서 여러분 생기부에도 이것저것 내용을 좀 써줄 수 있는 거예요. 증빙 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써줄 순 없잖아요. 거짓말로. 자, 그래서 하는 거니까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럼 선생님 바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여기 보시면 제목이 뭐라고 써 있어요? 주황색으로. 식물을 사용해 이산화탄소나 배설물을 재순환시킨다. 재순환시킨다. 그렇죠. 요거 잠깐 잘라봐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내용을 우리가 본 친구들도 있고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도 있고 기억이 되게 잘 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해요. 식물을 사용해서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재순환시키는지 그 다음에 배설물을 어떻게 재순환시키는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읽을 때 중요한 포인트가 뭐지? 라는 궁금증이 생길 때는 제목을 확인하세요. 이 두 가지를 찾아서 밑줄 치시면 그게 중요한 점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어디부터 보시냐면 쭉 넘어가서 11번째 줄부터 그냥 봅시다. 11번째 줄 보시면 끝에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비율이 5%를 넘으면 숨이 차거나 두통이 일어나고 10%를 넘으면 콩곤란, 현기증, 구역질 나고요. 25%를 넘으면 격렬을 일으키며 혼수 상태에 빠진대요. 지금 이거 뭐 얘기하는 거예요?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에 따라서 나타나는 증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공기 중에 이렇게 농도가 높으면 안 되는구나를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주선 안의 공기에서 뭘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산화탄소를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큰일 나. 그 다음에 넘어가서 현재는 그래서요. 우주왕복선에선 어떻게 하냐면요.
이산화탄소와 결합력이 강한 수산화 리튬이라는 물질을 사용해서 이산화탄소를 공기 중에서 제거한대요. 그런데 이 방법을 사용하면 뭐가 늘어난대요? 화물의 양이 늘어난대요. 이거 뭐예요? 문제점이죠. 왜냐하면 얘들아 포인트를 잘 잡으세요. 여기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실려 있는데 우리는 지금 어떤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야기를 읽는 거냐면 470톤이나 되는 화물의 양을 줄여야 된다는 과제를 안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어떤 장치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화물의 양의 플러스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안 쓰는 게 좋은 거예요. 이런 거를 줄일 수 있다면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대안이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문제점인 거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한편 인간은 얘들아 당연하지 먹잖아요. 마시잖아요. 그러면 뭐가 배출이 돼요? 소변, 그 다음에 응가. 대변, 그치, 응가, 대변 이런 것들이 배출이 되죠. 근데 소변은 여기 보니까 우주선 밖으로 버린대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무게에 플러스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뭐가 문제인 거예요? 대변인 거죠. 대변은 그래서요. 고체 쓰레기로 다른 것들과 함께 지구로 가져온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문제점이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세모로 묶은 게 문제점 단점이에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도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화물의 양을 늘리는 문제점이 되는 거고 대변 등의 고체 쓰레기도 결국은 이거를 화성해서 지구로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화물의 무게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정된 연료로 화성까지 가는 임무에서 될 수 있는 대로 화물의 양을 줄여야 돼요. 그래서 대안으로 제시되는 게 뭐래요? 폐쇄 생태계 생명 유지 체제 이게 대안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럼 얘들아 이 다음 단락에서는 무엇에 대해서 얘기할 것 같아요? 그렇지. 맞아. 잘했어. 폐쇄 생태계 생명 유지 체계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죠.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폐쇄 생태계 생명 유지 체계가 뭔지 여기서 정의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자, 내려오세요. 다음 단락으로 24번째 줄이에요. 식물을 이용해 물질을 재순환시키는 방법이다. 아하, 폐쇄 생태계 생명 유지 체계는 식물을 이용해서 물질을 재순환시키는 방법이구나. 이걸 사용하면 무게를 줄일 수 있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뭔지는 얘들아 설명을 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런 거구나 하고 알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나와 있네. 식물이 이산화탄소를 흡입한대요. 그래서 우리 얘들아 나무 많이 심자는 거잖아요. 식물이 이산화탄소를 흡입해서 산소를 배출하고요. 이 산소를 인간이 호흡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인간이요 배설물을 만들어내죠. 그럼 이 배설물은 그냥 예전에는 다시 갖고 왔거든요. 지구로. 오줌은 우주로 버리고 근데 이걸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식물의 영양분으로 사용을 하고요. 이걸 통해서 자란 식물을 먹어야 돼요. 그거 우리가 먹을 수 있잖아요. 우주인이. 식품이 된다. 이게 바로 폐쇄 생태계 생명 유지 체계죠. 읽으면서 넘어가시면 되죠. 그래서 이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데 기간이 긴 임무일수록 생물학적 요소의 비율을 늘려야 장기간 지속 가능한 체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보세요. 이거 지금 읽어보니까 연료가 무게도 줄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우주에 가 있는 사람이 섭취를 해서 생명 유지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방법이네요. 실현만 된다면. 자, 여기까지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이 나옵니다. 두 번째 제목. 화성의 대기를 이용하면 역분사 없이도 감속할 수 있다. 자, 요거 무슨 얘기인지 한번 읽어봅시다. 이어서. 첫 번째 줄 끝이에요. 지구에서 화성까지 행성 사이를 비행해온 우주선은 매우 고속이야. 이거 시간에 관련된 내용 읽었어요. 33초속으로 33.3km인가 그렇다 그랬어요. 엄청난 속도죠. 이렇게 고속으로 가므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로켓은 어떻게 된대요? 화성을 그대로 지나쳐 어디론가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화성을 도는 선외 궤도에 들어가거나 화성 표면에 착륙하기 위해서 감속을 해야 된다는 거죠. 감속은 속도를 줄이는 거잖아요. 이 감속에는 두 가지 방법이 고려가 된대요. 첫 번째가 뭐냐? 엔진을 역분사에 감속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 엔진을 역분사에 감속하는 방법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이거는 엔진을 쓰는 거예요. 감속을 할 때 엔진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엔진을 사용하면은 일단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연료가 들어가는 거예요. 야, 이거 우리가 여태까지 과제로 이야기했던 게 여기서 언급이 또 되네. 엔진을 사용해서 감속을 하면 좋은데 연료가 필요해. 많은 양의 연료가. 그럼 연료를 그만큼 또 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무게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무게를 줄여야 된다면서요. 화성까지 가려면. 이게 마음에 걸리네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단점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화성의 대기에 직접 돌입한 후 대기와의 마찰을 이용해서 감속하는 것이다. 감속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가 엔진을 역분사에 감속하는 방법. 이거는 근데 또 문제점이 뭐냐면 연료가 많이 필요하다는 거. 두 번째가 화성의 대기에 직접 돌입하는 경우 대기와의 마찰을 사용해서 감속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다 마찬가지로 대기와의 마찰을 통해서 감속하는 것인데 이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 밑에 와서 보세요. 에어로 캡처 이 방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가 직접 대기 돌입. 그래서 두 번째에 해당되는 게 에어로 캡처, 그 다음에 직접 대기 돌입 이런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연착륙을 하기 위해서는 지표 가까이에서 엔진을 분사한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어요. 즉,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엔진을 분사하는 방법이에요. 연착륙을 하기 위해서 지표 가까이에서 엔진을 분사하는 방법인데 이것은 엔진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만큼 연료가 절약되므로 화성 유인 비행에서도 대기를 사용해 감속하는 방법이 검토가 된다. 근데 무슨 말이냐면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감속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엔진을 역분사에 감속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대기에 직접 돌입해서 그 마찰을 이용해서 감속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엔진을 역분사하는 방법은 엔진을 사용하기 때문에 연료가 많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점이 있어서 두 번째 방법으로 눈을 돌렸는데 대기와의 마찰을 이용하는 방법도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했어요. 첫째가 에어로 캡처하고 직접 대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사용하더라도 연착륙을 하기 위해서는 지표 가까이에서 엔진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이 두 가지도 대기를 사용해서 그 마찰로 인해서 감속을 하긴 하지만 지표 가까이에서는 부드럽게 착륙하기 위해서 엔진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엔진은 안 쓸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엔진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만큼 연료가 절약되므로 화성 유인 비행에서도 대기를 사용해 감속하는 방법이 검토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뭔지 알겠어요? 결국은 화성에 인간을 태워서 로켓을 쏠 때 이 두 가지 방법을, 즉 대기와의 마찰을 통해 감속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사용할 추진 방식에 따라 대기를 이용해서 감속할지 그렇지 않을지 결정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 화학 로켓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연료 절약을 위해서 대기 이용을 하는 방법을 사용할 것이고 전기 추진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연비가 아주 높으므로 엔진을 이용해 감속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봅시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건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화학 로켓 엔진을 사용해요. 그러면 얘는 어때요? 추진력이 크다 그랬어요. 그 대신 연료는 어때요? 많이 들어요. 그 다음에 전기 추진 엔진을 사용을 해요. 그러면 얘는 연비가 높다 그랬죠. 이 말은 뭐예요? 연료 적게 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까지는 감속 때문에 대기에 직접 들어가서 그 마찰을 사용해서 감속을 하는 방법을 사용할 것이다. 그러면서 연료를 줄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결정된 건 아니고
최종적으로 사용할 추진 방식이 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만약에 지금처럼 화학 로켓 엔진을 사용해서 화성을 인간을 띄워서 보내면 아무래도 연료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대기의 마찰을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할 것이고, 만약에 기술 발전이 이루어져서 엔진을 전기 추진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 얘는 연비가 높아요. 다시 말해서 연료가 조금밖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전기 추진 방식을 사용하면 어떻게 감속을 할 것이다? 엔진, 연료가 들더라도 연료가 조금밖에 들지 않기 때문에 연비가 높아서 엔진을 이용해서 감속하는 것을 사용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직 이거는 결정된 게 아니다. 화학 로켓으로 갈지 전기 추진 로켓으로 갈지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런 얘기를 마지막 부분에서 하고 있는 거죠. 됐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해가 되는 친구들 이렇게 해서 그냥 필기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안 되는 친구들은 선생님 이거 강의 업로드 해놓으니까 다시 한번 들으면서 이해가 되세요.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막 그렇게 복잡한 내용은 아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여기까지. 그 다음은 여기까지가 3모듬이었었죠? 그래서 3모듬 발표자가 아까 뒤늦게 들어오긴 했는데 이미 선생님이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모듬 발표는요, 다음 시간에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한 것처럼, 이 모두님이 한 것처럼 정리하는 차원에서만 보고 바로 4모듬으로 넘어가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모듬 발표는 여기서 끝내고 교과서 정리했고 4모듬. 자, 4모듬은 발표자 누구예요? 저요. 저요가 누구야? 백재은입니다. 재은이. 자, 재은이 바로 발표해주세요. 네. 저희 모둠은 네. 19페이지 27번째 줄에 그러나 아폴로 우주 비행사들이 달에서 경험한 환경에 비하면 미안 얘들아. 잠깐만 재은아. 어디 하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 저희 모둠이 생각한 중요한 부분 말씀드리고 네. 그게 지금 어디 얘기하는 19쪽? 19쪽 27번째 줄. 다른 친구들 보세요. 19쪽 27번째 줄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대요. 네, 계속해주세요. 네. 그러나 아폴로 우주 비행사들이 달에서 경험한 환경에 비하면 화성은 아직도 사람을 보내기 쉬운 천체이다. 라는 문장을 중요하게 생각했는데요. 네. 18페이지 두 번째 줄이나 19페이지의 24번째 줄에서 화성 유인 비행에서 우주 비행사의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가 많다. 그리고 화성은 인간이 생존하는 데는 가혹한 환경이다. 등등의 난점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 27번째 줄에서 화성에서도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해주는 문장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9쪽의 27번째 줄, 아폴로 비행사들이 달에서 경험한 환경에 비하면 화성은 아직도 사람을 보내기 쉬운 천체이다.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네. 근데 이거 선생님 조금만 이야기를 보태면 잘했어요. 화성에서도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해주는 문장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 전에 전제로서 뭘 하나 제시해줬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화성은요. 인간이 생존하기에 가혹한 환경이다. 이게 또 전제로 먼저 얘기가 되고 이 이야기가 됐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선생님이 되게 이거 여러 번 얘기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여러 번 들어서 약간 지겨울 수도 있는데 이 글의 주제는요. 화성에 인간이 탄 로켓을 어떻게 보낼 수 있느냐 그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현재 안 되고 있어요. 나사의 목표가 2030년이래요. 2020년인 지금도 안 되고 10년 뒤에나 가능할 목표라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왜? 뭐가 문제야 이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제시한 게 바로 뭐예요? 무게죠. 무게. 470톤. 이게 큰 과제다. 그러고 얘기를 했고 그 무게를 줄이기 위한 이야기를 지금까지 쭉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4모듬이 이야기하는 지금 이 부분은 뭐냐면요. 두 번째 과제예요. 첫 번째 과제가 470톤이나 되는 그 무게였다면 두 번째 과제가 바로 뭐예요? 화성에 가는 거는 이렇게 해서 간다 쳐. 그런데 화성은
인간이 생존하기에 가혹한 환경입니다. 얘들아, 인간이 생존하기에 가혹한 환경이면 누구도 여기에 머무르기 힘들다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간 그 우주인이요. 그 인간으로서 우주에 간 그 우주인도 화성에서 있기가 굉장히 가혹한 환경이라는 거예요. 이게 과제라는 거예요. 두 번째 과제가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바로 사모듬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아폴로 비행사들이 달에서 경험한 환경에 비하면 화성은 그래도 더 낫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혹한 환경이긴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런 점이 해결된다면 이라고 제시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화성도 인간이 생존하기에 가혹한 환경이다. 이거를 과제나 난점, 문제점 이런 걸로 먼저 제시를 하고 하지만 해결점으로서 이 부분을 제시해 줬으면 더 좋았겠다. 그런 이야기를 먼저 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로 이어서 갈까요? 네. 그리고 저희 모둠에서 궁금한 점이 나왔는데요. 아, 네. 연착륙에 대한 개념이 아, 용어가 정확히 정의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게 뭘까 했던 친구도 있었고. 그럴 수도 있겠다.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독자가 누굴지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좀 해봤으면 이 사람이 여기에 대해 연착륙이 뭔지 설명을 해줬을 텐데, 그쵸? 안다고 생각한 거지. 그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사모듬 친구들? 발표자 재은이 지금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착륙은 뭔지 알죠? 네. 착륙이 뭐예요? 착륙은 뭐 우주선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행성의 표면에 안착하는 게 착륙이죠. 맞아요. 착륙이 그런 거예요. 이게 단어는 물론 많이 들어봐서 알지만 이게 설명하려면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착륙은 그런 겁니다. 어떤 우주선이나 이런 물체가 운동을 하는 물체가 어떤 표면에 안착하는 게 착륙이에요. 근데 앞에 연이라는 말이 붙었는데 이 연은 부드러운 연자예요. 그래서 부드럽게 착륙한다는 소리예요. 이게 어려운 단어는 아니라는 소리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 개념을 그래서 아마 글쓴이가 따로 설명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나머지 막 전기 추진 방식 이런 거 막 설명을 상세하게 했는데 이건 안 한 이유가 기본적으로 연착륙이라는 걸 안다고 독자층을 그렇게 가정하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건 해결이 됐네요. 그리고 약간 주제랑은 조금 벗어날 수 있는 이야기인데 그냥 추가적으로 달이 화성보다 더 가혹한 환경이었음에도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달에 갔었는지 그런 것에 대한 궁금증도 있었습니다. 맞아. 그래서 혹시 찾아봤어요? 아니요. 아, 그래? 한번 찾아보지 그랬어요. 시간도 많았는데. 이게 사실 우리가 추리해 볼 수 있는 근거는 있어요. 어디를 보시냐면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어차피 할 거긴 하지만 여기 부분 보시면 화성의 환경은 아폴로 계획에 왜 지금 들어와서 이거 대기실을 수락해달라 그래요. 에이, 참. 여기 보시면 화성의 환경은 아폴로 계획의 우주비행사가 우주복과 달 착륙선을 사용해 며칠 동안 지낸 달의 환경. 달의 환경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죠? 달의 환경. 달의 환경. 이게 어땠냐면 화성은 얘들아 너네들이 나보다 더 잘 알겠지만 화성은 대기가 있긴 있어요. 지구랑 비교했을 때 아주 얇고 그런데 달은요 대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온도가 어때요? 화성보다 더 더울 때 예를 들어서 낮에는 온도가 여기 몇 도까지 올라간다고 나와있어? 130도까지 올라가고요. 화성은 이거보단 덜하잖아요. 근데 달은 대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고요. 그늘에서는요. 태양이 사라지면 그늘에서 벗어나면 그늘에서는 영하 170도까지 온도가 내려가요. 그런데도 여기서 며칠 지냈거든요. 인간이요. 근데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근거가.
훌륭한 주거시설하고 우주복이 있으면 된다는 거죠. 아마 달에서도 이런 식으로 며칠을 지냈을 거예요. 그래서 로켓 안에서 우주인이 머무른다면 이런 온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인간이 생활할 수 있는 온도를 형성을 하고 로켓 자체가 그 다음에 로켓 바깥으로 달로 나갈 때는 방한복을 아주 잘 갖춰 입고 나가겠죠. 그 다음에 산소통도 매겠죠. 우리 우주복 입은 우주인들 그림 한 번씩은 봤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달에서도 며칠을 인간이 버텨내면서 정보를 수집했던 것처럼 화성에서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왜? 달이랑 화성을 비교했을 때 환경은 그래도 화성이 더 낫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오케이? 네. 네.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어차피 좀 이따 살펴볼 거니까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이거 다음 시간에 합시다. 하는 거. 어때요? 네. 너네는 좋지? 네. 선생님이 혼자서 한 30분 떠들었더니 너무 진이 빠져서 못하겠어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어디부터 하냐면 지금 몇 쪽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19쪽에 분홍색 하늘에 지는 푸른 저녁 노을 그 다음에 요거 하나 안 한 거죠? 맞나? 3호도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 할 게 원래는 여기까지 하려고 목표를 했었는데 발표는 했어요. 3호등 발표를 했으니까 발표는 안 해도 되고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3호등 바로 발표한 내용을 교과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너네들이 내가 어디까지 했어요? 그러면 그거 잘 체크해놨다 나한테 얘기해 주세요. 네. 그 다음에 3모듬은 발표를 안 하고 그냥 선생님이 교과서 정리했잖아요. 다음 시간에 3모듬이 발표하세요. 그래서 딱 수업 시작하면 3모듬이 먼저 발표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 그 다음에 4모듬 선생님이 오늘 발표했으니까 교과서 정리할게요. 그 다음에 5모듬 발표까지가 목표예요. 다음 시간에.